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자료는요, 인터넷 통신의 안전, 이걸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죠. TL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TLS 정말 중요하죠. 특히 그 예전 버전, TLS 1.2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했는지, 최신 버전인 TLS 1.3하고 비교하면서 자세히 한번 파헤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1.2와 1.3은 정말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는 왜 TLS 1.3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가? 그리고 이게 당신의 온라인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희가 받은 기술 문서랑 분석 자료들을 보면서요, 좀 재밌는 부분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하시죠. 자, 우선 TLS 1.2부터 시작해 보죠. 이게 꽤 오랫동안 표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면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오랫동안 쓰였지만 발견된 문제점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그 RC4나 SHA1 같은 지금 보면 좀 약하다 싶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썼다는 거예요. 네. 그 알고리즘들은 이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특히 그 CBC 모드라고 하는 건 뭐 비스트나 푸들 같은 공격에 약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암호화 방식 자체에 허점을 파고들어서 정보를 빼내는 그런 공격 방식인데, 네, 맞아요. 그런 공격들이 실제로 가능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방향 보안, 영어로는 forward secrecy라고 하죠. 이게 필수가 아니었어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죠. 이게 뭐냐면 만약에 서버 비밀키가 나중에 유출되더라도 예전에 나눴던 대화 내용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능인데, 그 RSA 키 교환 방식에서는 이게 기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키가 하나 뚫리면 과거 통신까지 다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니까 좀 불안한 면이 있었죠. 또 연결 맺는 과정 있잖아요. 핸드쉐이크라고 부르는 거요. 이것도 좀 느렸어요. 네, 2번 왔다 갔다 해야 했죠. 2RTT라고 부르는. 맞아요. 2번이나 정보를 주고받아야 해서 시간도 걸리고, 심지어 이 과정 일부는 암호화가 안 돼서 중간에 누가 엿볼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점들이 그냥 이론적인 문제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죠. 실제로 웹사이트 로딩이 느려진다거나 운이 나쁘면 민감한 정보가 새어나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당신의 실제 인터넷 사용 경험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는 거죠. 네,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 당연히 더 안전하고 더 빠른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TLS 1.3이 딱 등장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정말 확 달라지는데요. 네, 정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암호화 방식부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AAD 방식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AS, GCM이나 차차투제로 같은 훨씬 강력하고 안전하다고 증명된 암호화만 쓰도록 딱 정해버렸습니다. 그게 아주 큰 변화죠. AAD는 암호화랑 데이터 무결성 검증을 같이 처리하니까 예전 방식들에서 있었던 여러 공격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네, 문제가 됐던 IC4, 샤해, 1, CBC 모드 이런 것들은 그냥 목록에서 삭제해버렸고요. 맞아요. 오래되고 취약한 건 다 퇴출시킨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전방향 보안, 네. 이게 이제 필수가 됐어요. 네, 이제는 무조건 지원해야 합니다. 매번 통신할 때마다 그 세션만을 위한 임시 키를 새로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ECDHE 같은 것만 쓰도록 해서요. 그럼 혹시라도 한 번의 통신키가 어떻게 유출되더라도 다른 과거 통신이나 미래 통신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훨씬 안전해진 거죠. 그리고 핸드쉐이크 속도도요,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얼마나 빨라졌나요? 기본적으로 딱 한 번만 정보를 주고받으면 1RTT라고 하죠. 이걸로 연결이 끝나니까 이론상으로는 거의 절반 가까이 시간이 줄어든 셈이에요. 와, 절반이면 엄청난데요? 네, 비유하자면 예전엔 주문하고 확인받고 또 확인하고 물건 받고 이랬다면 네네. 이제는 주문하면서 거의 동시에 계산하고 바로 물건 받는 식으로 아주 간결해진 거죠. 이해가 확 되네요. 훨씬 효율적이군요. 심지어 예전에 접속했던 서버라면 0RTT라는 기능으로 거의 기다리지 않고 바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어요. 0RTT요? 그게 뭔가요? 네, 제로 라운드 트립 타임인데 이전에 나는 키 정보를 활용해서 핸드쉐이커 과정을 거의 생략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재전송 공격이라는 약간의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만 속도 면에서는 정말 빠르죠. 그렇군요. 속도 개선이 상당하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변화가 그 핸드쉐이크 과정의 거의 대부분이 암호화된다는 점이에요. 아, 예전엔 일부가 암호화되지 않았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중간에서 누가 통신 내용을 엿보거나 트래픽 패턴을 분석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보안성이 더 강화된 거죠. 들어보니까 이 변화들을 다 합쳐보면 TLS 1.3은 보안은 훨씬 더 강하게 만들면서 속도는 더 빠르게 만든, 뭐랄까,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불필요하거나 좀 취약하다 싶은 선택지들을 아주 과감하게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프로토콜 자체가 더 단순해지고 명확해졌습니다. 아, 단순화가 오히려 도움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게 결국 보안이랑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2025년 지금 시점에 전 세계 웹사이트의 한 70% 정도가 이미 TLS 1.3을 쓰고 있고요. 와, 벌써 70%나요? 네. 그리고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또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브라우저에서는 이미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많이 쓰고 있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물론 아직 오래된 시스템하고 호환성 문제 때문에 TLS 1.2를 쓰는 곳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라도 가능한 한 아까 말씀드린 ECDHE 키 교환 방식을 강제하고 약한 암호화 방식은 쓰지 않도록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안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대비도 하고 있다고요? 네. 더 나아가서 X25519 같은 더 안전한 키 교환 방식을 도입하거나 미래에 나올지 모르는 양자 컴퓨터의 위협 같은 것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양자 내성 암호 연구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와, 정말 끊임없이 발전하는 분야군요. 그럼 이 모든 변화가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네. 당신이 매일 접속하는 웹사이트들, HTTPS 쓰는 사이트들이죠. 그리고 스마트폰 앱이나 VPN 서비스 같은 것들이 TLS 1.3 덕분에 눈에 띄게 빨라지고 또 훨씬 더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속도 향상이나 또 보이지 않는 보안 강화 뒤에는 이런 기술 발전이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디지털 경험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TLS 1.3은 정말 1.2 버전에 비해서 연결 속도 면에서나 1RTT, 0RTT, 암호화 강도, AAD 전용, 그리고 전반적인 보안 수준, 필수 전방향 보안, 핸드쉐이크 암호화 이런 여러 면에서 정말 큰 발전을 이뤘네요. 네, 명실상부하게 인터넷 통신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일까요? TLS 1.3이 이렇게나 좋아졌지만 아까 잠깐 언급했던 0RTT 기능이 가진 재전송 공격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먼 미래지만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나타나서 지금의 암호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 완벽한 보안이란 건 역시 없는 걸까요? 그렇죠. 즉, 보안이라는 건 한 번 딱 달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나타나는 새로운 위협에 맞춰서 계속 발전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보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더 발전해 나가야 할까?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